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랜빌의 최후의 예언 1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단락으로 나눠지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견해가 시장을 압도한다. 주식시장의 결정적인 추세 전환기에는 일방적인 시장 견해가 있었다. 이런 일방적인 견해를 일반 투자자들은 언제나 기꺼이 받아들였고 1급 투자가들이 주식을 매집하거나 처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강세시장이 끝날 때쯤에는 일방적인 강세관이 인기를 얻어 확신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일반 대중들의 강력한 주식 수요를 불러일으킨다. 이 틈을 이용하여 1급 투자가들은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여 시장을 떠나고 대중들은 이제 막 하락하려는 주식을 잔뜩 짊어지고 약세시장을 맞이하게 된다. 반대로 약세시장이 끝날 때쯤에는 일반적인 약세관이 폭넓게 인기를 얻어 확신으로 발전하게 된다.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대중들은 주식을 파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1급 투자가들은 이 틈을 이용하여 대중이 파는 주식을 매집한다. 강세시장 제3국면과 약세시장 제3국면 말기에 이러한 일방적인 시세관이 횡행한다. 일반 투자자는 일방적인 시세관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주식을 가장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사실을 가장 나중에 깨닫는 사람들이다. 1991년 초에 있었던 페르시아만의 걸프 전쟁에 겁을 먹은 대중들 사이에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라는 일반적인 시세관이 퍼져 있었다. 이 전쟁은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전쟁이었다. 온 세계가 1992년 1월 15일을 주목하고 있었다. 미국이 이라크에 요구한 쿠웨이트 철수 시한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강세관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었다. 그 다음 2달간 다우지수는 700포인트가 상승했다. 전쟁 첫날의 다우지수는 114포인트가 올랐지만 매스컴에서는 이라크가 이스라엘에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파이낸셜 뉴스 네트워크 방송에서 빌 그리피츠가 내게 물었다. 오늘 밤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그랜빌 당신의 시세관이 약세관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널리 전파된 또 다른 방식의 시세관의 예로 1987년 10월 19일에 있었던 증시 대폭락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 등을 들 수 있다. 증시 대폭락이 일어나자 한간에는 경제학자들이 불황기가 오고 있다고 예견했다는 식의 공포심이 널리 퍼졌다.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 일방적인 시세관에 휩싸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다. 1992년 초에 뮤추얼 펀드로 자금이 물밀듯이 몰려와 역사상 최고 기록을 낸 적이 있다. 이자율 하락, 경제 회복, 조지 부시의 확실한 재선 등 당시의 시장 분위기에 대해 대중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LA 폭동이 일어났고 로스페로가 세 번째 대통령 입후보자로 갑자기 등장했다. 게다가 지난 40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 1992년 6월 28일 캘리포니아 남부에 일어났다. 이런 교란 요인들이 1992년의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로스페로의 이미지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던져주었으며 LA 폭동과 캘리포니아 남부지방의 지진은 부동산 가격과 여행 계획 등 그 지역과 관련된 새로운 불확실성을 부각시켰다. 주식시장은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식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면 주가는 즉각 제자리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대중들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시장 문제. 시장 꼭지는 언제나 시장 바닥보다 확실하지 않다. 시장 바닥은 공포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시장 꼭지는 시장의 강세 주기와 약세 주기를 확연히 구분짓기 어려운 파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개 시장 꼭지는 전형적인 형태를 벗어나는 깜짝 놀랄만한 예외적인 현상 때문에 복잡해서 알기 어렵다. 이런 예외 현상은 지나고 나면 알기 쉽지만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만 기대하기 때문이다. 1991년 말에 CD 이자율이 폭락했다. 이자율의 하락은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1992년 1월 시장 관계자들은 앞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가는 대부분 당시의 강세 주기 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었고 시장 내부에서는 약세 주기로의 전환이 준비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길로 가면 무조건 큰 이익이 보장된다는 식의 일방통행식 사고 속에서 큰 손실이 시작된다. 연방준비은행의 정책은 중요하지만 강세에서 약세로 시장 추세가 바뀌는 전환기에는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게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연방준비은행의 정책 변화 이후의 주식시장을 보면 정책이 또 바뀔지 안 바뀔지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다. 호재성 정책이 발표되고 주식시장이 그에 걸맞는 강세를 보이지 않으면 그 정책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된다. 언제나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연방준비은행의 움직임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이다. 기업 이익은 함정. 기업 이익은 시장 참여자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 기업 이익은 분기별로 발표된다. 기업 이익에 의존하는 투자자들로서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기업 이익 수치 말고는 다른 투자 지표가 없는 나머지 90일 동안은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기업 이익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을 즉각 버렸다. 이익은 시장이 반응하는 대상에 불과하다. 주식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이지 기업 이익 그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90일 동안 정보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다. 매일 새롭게 나오는 거래량 수치와 주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 읽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 차트는 시장 반응을 기술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림이다. TV 시사 해설가들은 대개 기술적 분석을 모른다. 그래서 90일간의 공백 기간 동안에는 기본적 분석가들에게 전화로 물어보고 시간을 때운다.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이 들은 얘기를 보도한다. 그들은 자기가 전화한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능력도 없고 자기들이 듣고 보도한 내용을 금방 잊어버린다. 그리고는 보도한 내용은 방송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 그렇지만 시청자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유용한 정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방송사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1957년에 내가 이 일을 했었는데 시장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누군가에게 전화해본 기억은 없다. 기업 이익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증명해주는 사건이 1992년 9월 25일에 있었다. 메디컬 케어 아메리카 주의 이익 감소 보도가 나오자 주가는 58달러에서 25달러로 폭락했다. 이 사건은 지나치게 기업 이익에 의존하는 월스트리트의 투자 형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익 감소 사실 자체보다 월스트리트의 투자 형태에서 비롯된 주가 하락이었다. 월스트리트 증권가가 기업 이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좋은 시장 예고 지표로서의 가치가 있다. 즉, 이 사건은 주가 하락의 신호탄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있는 주식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신호였다. 일지를 작성하라.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완벽한 기억력을 갖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값진 보답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일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매번 낯설고 새롭게 느껴진다. 옛날에 가본 길을 불필요하게 다시 밟아야 한다. 과거에 욕심을 부려서 주식을 천장에 샀던 것처럼 똑같은 시기에 또 욕심을 부리게 된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만큼 더 교육적인 일은 없다.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당시의 감정을 다시 재현해 맛보면 큰 도움이 된다. 일지는 TV에서 나오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매스컴에서는 시청자들에게 일지를 쓰라고 말하지 않는다. 일지를 쓰게 되면 자기가 시장에서 계속 손해보는 이유를 알게 된다. 매스컴에서 기본적 분석가가 되라고 부추기기 때문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일지를 쓰게 되면 매스컴 관계자들은 전형적으로 시장관이 틀린 사람들이고 신뢰성 있는 정반대의 인간 지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1장 내용이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꼼꼼하게 읽어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일지를 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업이익은 왜 함정인지, 그리고 시장의 한 가지 견해가 압도가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잘 설명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